그림은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물체가 빗면 1, 그리고 수평 2, 곡선 3을 지나는 것을 나타냈고요. 각각의 구간에서 물체의 속력 변화와 운동 방향 변화를 나타냈어요. 첫 번째 구간을 보시면요. 첫 번째 구간은 빗면 구간, 빗면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하겠죠.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일정한 힘이 작용함에 따라서 가속도도 일정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운동을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혹은 줄여서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다라는 얘기는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V가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고요. 3 구간을 보시면요. 3 구간은 곡면을 따라 올라갈수록 각각의 위치에서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죠. 기울기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곡면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F는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가 돼요. 점점 증가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속도 역시 점점 증가하겠죠.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기 때문에 최고점에서 정지할 때까지는 V가 역시 점점 감소할 거고요. 또한 운동 방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운동을 그냥 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첫 번째 구간과 세 번째 구간에서의 차이점은, 첫 번째 구간은 가속도 있고요. 근데 그 가속도의 크기 일정하고 직선 운동, 그래서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가속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의 크기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변하기 때문에 그냥 통틀어서 가속 운동하는 구간이다,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이제 각각 기억과 니은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첫 번째 구간 속력이 변하죠. 그리고 운동 방향은 일정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X로 표현해야 되고요. 세 번째 구간은 속력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O를 표시해야 되겠네요. 보기에 기억. 1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가 같죠. 따라서 물체의 속력은 점점 빨라질 거예요. 기억,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니은, 2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고요. 기억과 니은, 기억은 X, 니은은 O, 따라서 이것은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 그림 가는 P점을 통과할 때의 자동차의 속력이 5였고요. 그리고 Q를 지나 R점을 가는데 총 25m와 25m, 50m를 이동했고, 이 자동차가 4초일 때 속력이 V까지 증가했다가 4에서 10초까지 속력이 감소하면서 10초일 때 총 50m를 이동한 지점에서 정지를 했대요. 그러니까 R점에서 정지를 했대요. 그러면 먼저 4초일 때 물체의 속력 V를 계산해 볼 텐데, 속력에 따른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아랫면적이 이동거리의 변화량인 것 같죠. 그러면 0에서 4초까지의 이동거리 변화량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S1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4에서 10초까지를 S2라고 한다면 전체 이동한 거리는 50m가 되는 거고요. S1은 2분의 5 플러스 V 곱하기 4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S2는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2분의 1에다가 6V, 즉 3V로 나타낼 수 있죠. 그 값이 얼마다? 50m가 된다. 그러면 이제 풀어보면 V가 얼마가 나오냐? V가 8m per sec에 8m per sec가 나와요. 그래서 V의 속력은 8이 된다. 그래서 8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8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보기에 기억, V는 9다.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 2초일 때의 가속도의 크기는 0에서 4초까지의 평균 가속도의 크기 같은 거고, 그리고 6초일 때의 가속도는 4초에서 10초까지의
평균 가속도의 크기 왔죠. 그러면 먼저 2초일 때의 가속도를 계산하면 0에서 4초까지 평균 가속도로 표현해 볼게요. 4분의 나중 속도 8, 처음 속도 5, 그러면 4분의 3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초일 때 가속도는 4초에서 10초, 즉 6초 동안 나중 속도가 0이 됐고 처음 속도가 8이 됐죠. 그래서 8이 되는데 이제 앞에다 나중 속도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을 보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된다. 따라서 t가 2초일 때가 t가 6초일 때의 16분의 9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디귿 4초일 때 자동차는 Q를 지난다. 그러면 4초일 때의 그래프의 밑면적을 계산해 보면 되죠. 그러면 4초일 때 그래프의 밑면적이 4초까지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V가 8이었으니까 8을 집어넣으면 2분의 13 곱하기 4, 그러면 13 곱하기 2가 되니까 26m를 지났네요. 근데 Q는 25m이기 때문에 디귿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따라서 정답은 2번. 수평면 플러스 X방향으로 등 가속도 직선하는 물체 A, B가 그림으로 제시가 됐고요. A는 6m/s의 속력으로, B는 2m/s의 속력으로 두 물체 사이 거리가 12m가 떨어진 상태에서 A의 가속도는요 1m/s의 제곱, B의 가속도는 2m/s의 제곱이 되는 거고, A, B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현재 A하고 B는 12m의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A가 B보다 속력이 현재 빠르기 때문에 A가 이동하는 거리가 B보다 이동하는 거리보다 많겠죠. 그래서 두 물체 사이 거리가 가까워질 거예요. 근데 마냥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A가 B보다 속력이 빠를 때는 두 물체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지만, 만약에 반대로 B가 A보다 속력이 빠를 때는 두 물체의 사이의 거리가 다시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겠죠. 근데 가속도가 B가 A보다 크기 때문에 A도 속력이 빨라지고 B도 속력이 빨라지지만 시간당 속력의 빠르기는 B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물체의 운동을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로 나타내면 오른쪽에 놓여 있는 그래프와 같고요. 이때 A가 B보다 속력이 빠를 때까지 두 물체 사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A하고 B의 속력이 같을 때 A, B 사이의 거리가 가장 최소값을 나타낸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A의 위치를 0으로 넣을 거고요. 그러면 A하고 B의 속력이 같아지는 4초까지 A가 이동한 거리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밑면적과 같을 거고, 이 면적을 계산을 하면 32가 나와요. 그래서 A는 처음 위치로부터 32m가 되는 위치까지 4초 동안 이동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B가 이동한 거리는요 4초 동안 역시 그래프의 RM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RM 면적이 24가 나와요. 그럼 B는 현재 A와 12m 떨어져 있는 위치로부터 24m를 이동했기 때문에 B는 36m의 위치에 있을 거고, 여기까지는 A, B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고, 그 이후에는 B의 속력이 A의 속력보다 빠르기 때문에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더 벌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4m로서 최소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때의 시간은 4초가 되는 거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가는 물체가 X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럼 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는데, 물체가 0초에서 3초까지 그리고 3에서 5초까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에서 각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가 되는 거고요. 0에서 3초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 즉 가속도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 즉 마이너스의 가속도를 나타내야 되고요.
3에서 5초까지의 각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는 운동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가 같은 방향, 즉 가속도가 플러스 값을 가져야 되죠. 근데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0에서 3초까지 그리고 3에서 5초까지의 각각 구간에서의 가속도는 일정하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0에서 1초 사이에 평균 속도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0에서 1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1초 동안 5m 이동했죠. 그래서 0에서 1초까지의 평균 속도는 5m/s가 되는 거고, 이때 0.5초 1대의 순간 속도가 0과 1 사이에서의 평균 속도와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에서 2도 볼까요? 1에서 2는 1초 동안 3m를 이동했기 때문에 1에서 2까지의 평균 속도는 3m/s가 되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1.5초일 때의 순간 속도가 3m/s가 되는 거고, 2에서 3초까지는 1초 동안 위치가 1만큼 변했죠. 그래서 2에서 3초까지의 평균 속도는 1m/s가 되는 거고, 2.5초일 때의 순간 속도가 1m/s가 된다. 그러면 2초일 때는요, 이때의 순간 접선의 기울기는 1.5초와 2.5초 사이가 되니까 2m/s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초일 때의 순간 속도는 2m/s가 된다. 그러면 1초 동안 속도가 2씩 감소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감소 마이너스 2m/s의 제곱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에서 4초를 볼까요? 3에서 4초 동안 1초 동안 2m만큼의 위치가 변했으니까 3과 4초의 평균 속도는 2m/s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3.5초일 때의 순간 속도가 2m/s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에서 5초 동안은 1초 동안 6m를 이동했기 때문에 4에서 5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6m/초가 되는 거고,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4.5초일 때의 순간 속도는 6m/s가 된다. 그러면 2에서 6, 즉 1초 동안 속도가 4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3에서 5초 사이에서의 가속도, 즉 평균 가속도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순간 가속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속도를 A'1로 놓는다면 1초 동안 4m/s의 제곱이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보기로 넘어갈까요? 보기. 1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서 물체의 속력이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한 값은 마이너스 2m/s. 2초일 때 속력은, 그렇죠? 2초일 때 속력, 순간 속력 2m/s가 되는 거고, 가속도의 크기는 1초일 때가 크기 2m/s의 제곱, 4초일 때가 4m/s의 제곱. 이제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는 고려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1초일 때가 4초일 때보다 작다. 예, 디귿도 옳은 내용. 정답은 5번. 마찰이 없는 빗면에 점 P를 지나 등 가속 직선 운동을 하여 점 S에서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P에서 Q까지 8m, Q에서 R까지 6m를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각각 2초와 3초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처음 P점에서의 물체의 속도를 VP, 그리고 Q점에서의 물체의 순간 속도를 VQ, R점은 VR,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S 지점에서는 정지했으니까 0이 되는 거죠. P하고 Q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했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 VP에다가 나중 속도 VQ를 이제 곱한 값이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 그 평균 속도에다가 P에서 Q까지의 시간
2초를 곱한 값이 8m가 되는 거죠. 그리고 Q에서 R도 한번 해볼까요? Q에서 R 지점까지의 평균 속도는 2분의 Q에서의 속도 더하기 R에서의 속도, 그러니까 평균 속도 곱하기 3초의 시간이 걸렸죠. 3초를 곱한 값이 얼마가 된다? 6m. 또 하나의 식을 셀 수가 있는데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P점에서 R점까지의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 5를 곱하면 14m를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P점에서의 속도와 그리고 R점에서의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값이 P에서 R까지의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 총 시간 5초 동안 얼마를 이동했다? 14m를 이동했다. 그럼 각각을 1번씩, 2번씩, 3번씩으로 놓고요. 세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P점에서의 속도, Q점에서의 속도, R지점에서의 속도가 나오는데요. 계산해보세요. P점에서의 속도는 4.8m/s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Q점에서의 속도는 3.2m/s, 그리고 R점에서의 속도는 0.8m/s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물체 가속도를 P와 Q 사이에서 가속도 값을 계산할 텐데, 가속도는 시간 P에서 Q까지 가는데 총 2초의 시간이 걸렸죠. 2초분의 낮은 속도가 3.2, 처음 속도가 4.8를 빼주면 크기는 0.8m/s의 제곱이 되는 거고,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 0.8m/s의 제곱이다. 옳은 내용이고, 아래에서의 물체의 속력은요 0.8m/s가 나왔죠. 따라서 니은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R과 S 사이의 거리, 그럼 R과 S 사이 거리는 등가속도 방정식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식을 이용해 볼게요. 2에다가 가속도는 마이너스 0.8이 되는 거고요. 그때의 이동거리 S로 넣을 거고요. 나중 속도 정지였으니까 0이 되는 거죠. 빼기 처음 속도가 R 지점에서의 속도였으니까 0.8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0.8 지워지니까 S는 2분의 0.8, 그래서 0.4m가 된다. 디귿 옳은 내용. 따라 정답은 기억과 디귿. 평면상의 P를 V의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Q와 R 지점을 통과했고요. 이때 자동차의 속력은 P에서의 속력이 R에서의 속력보다 빠르다. 그러면 P, Q, R 두 구간 중에 QR 구간이 가속도가 운동 방향과 반대, 즉 마이너스의 가속도를 갖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P와 Q까지의 거리와 Q에서 R까지의 거리의 8분의 9, 그러니까 9대 8의 거리비를 갖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PQ 구간, QR 구간에서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3A와 A, 그리고 걸린 시간은 T와 2T. Q에서 R 구간에서의 가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속력이 Q가 R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일단 마이너스를 한번 표현해 볼 거고요. 보기에서 물어보는 거 가속도 물어봤고요. Q에서의 자동차의 속력, 그리고 P와 R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는데, P와 R 사이의 거리를 알려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는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거나 혹은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구간 시간을 곱해서 P에서 R까지의 거리를 구하거나, 어떻게 했던 간에 R 지점과 P 점에서의 각각 자동차의 속도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P에서의 속도는 V가 나왔고, 그러면 R 지점에서의 자동차의 속도를 구할 수 있으면 P와 R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고, 그러면 각각의 P, Q, R에서의 속력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PQR에서의 각각 구간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는 제시가 됐지만 이제 방향, 그러니까 P와 Q 사이에서의 가속도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러니까 P에서 Q로 갈수록 속력이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좀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하긴 하는데 식 자체가 많으면 이 문제를 풀기가 좀 유리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도 들고요. 그러면 이제 우선 P에서 Q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Q에서 R까지의 거리의 비가 9대 8이라는 것을 좀 이용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각각의 구간에서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를 합해서 2로 나눠진 값이 각각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 그 평균 속도를 걸린 시간으로 곱해주면 각각 구간에서의 이동 거리가 나오겠죠. 첫 번째 2분의 P와 Q 사이에서의 평균 속도, P점의 속도는 그냥 V로 그대로 넣을게요. 더하기 Q 지점에서의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 T였죠. T 대 Q와 R 사이에서의 평균 거리는 2분의 Q에서의 속도에다가 R에서의 속도를 더한 값을 걸린 시간 2T로 곱해준 값이 8대 9가 나온다. 그럼 내항은 내항끼리 곱해주고 외항을 외항끼리 곱해주면 다음 같은 식이 나오는데요. 4V는 즉 4 곱하기 P 지점에서의 속도는 5 곱하기 Q 지점에서의 속도 더하기 9 곱하기 R 지점에서의 속도와 같다. 여기서는 이 속도가 빨라졌는지 느려진지를 판별을 하려고 해요. 근데 위에서 Q 지점에서 속력이 R 지점보다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P 지점에서의 속도 V는 Q 지점에서의 속도보다 4V는 5VQ 플러스 9VR이니까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P 점에서의 속도가 가장 빨랐고, 그 다음에 Q, 그 다음 R 점점 속도가 느려졌다. 즉 P와 Q 사이 구간에서도 가속도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인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한다 라는 거. 그래서 이 식을 일단은 식 하나 만들었으니까 1번 식이라고 가정할 거고요. 그 다음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이제 첫 번째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을 의미해서 Q 지점과 R 지점에서의 속도를 가속도와 시간으로 표현할 텐데요. Q 지점에서의 속도는 P 지점에서의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가속도는 3A였고요. 시간은 T였죠. 이걸 2번식이라고 할게요. 또 R 지점에서의 자동차의 속도는 Q 지점에서의 속도 곱하기 가속도가 A였고 걸린 시간이 2T였으니까 2AT로 넣을 수 있죠. 근데 이 식은요, Q에서의 속도가 서로가 양변에 들어있기 때문에 대입을 하게 되면 V 플러스 5AT라는 식이 나올 거고, 이 식을 3번식이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2번식과 3번식을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럼 4V는 바로 곱해볼게요. 5V 플러스 15AT 플러스 9V 플러스 45AT. 그럼 가속도 A는 시간과 속도로 나타나면 마이너스 6T분의 V가 나오고요. 이거를 4번식이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일단 가속도 기억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Q에서의 자동차의 속력을 물어봤죠. 그러면 4번식을 2번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2번식. 그래서 4번식을 이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가속도를 대입하면
v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t분의 vt가 된다. 그러면 q에서의 속도 오른쪽에다 쓸게요. 그냥 오른쪽에다가. 그러면 q에서의 속도는 2분의 1 v 값이 나오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4번씩을 3번씩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v 아래에서의 속도가 나오는데 v 아래에서의 속도가 6분의 1 v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니은 역시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P와 아래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죠. 그럼 P와 아래 사이의 거리는 이제 아까 이제 계산했던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더해주면 P에서 Q까지 그리고 Q에서 R까지, 즉 P에서 R까지의 거리가 나오는데, 이 식을 이제 엿다가 표현하면 2분의 V 플러스 VQ는 2분의 1 V 곱하기 걸린 시간 T에다가 2분의 1 V 플러스 6분의 1 V 곱하기 2T. 그럼 계산해주면 12분의 17 VT가 나온다. 따라서 디귿도 옳은 내용, 정답은 5번.